자, 일단 첫 번째 7-1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대 최소값을 한번 값을 구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x, y가 실수일 때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최소값을 구하세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간단한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당연히 어떻게 등장하겠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 뭔가 등장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중3 애들한테 이제 풀으라고 하면 당연히 중3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겠지요. 얘를 일단 완전 이제 꼭지점을 구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 선생님 뭐 했냐면 그리고 대칭축이 바로 찾아지니 대칭축의 값을 대입해서 그냥 이렇게 구하기도 했는데 실제 이제 중3 애들의 교과서적인 방법은 얘를 완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요. 따라서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4로구나.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4니 최소값은 얼마다? 4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내는 게 이제 가장 중3 애들의 일반적인 방법이야. 좋죠. 잘했어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뭘 생각을 쓰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야. 실수래요. 허수와 실수는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실수야. 일식을 만족하는 x와 y는 실수란 뜻입니다. 즉, 저 안에는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허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내가 얘를 방정식처럼 본다면 이렇게 보입니다. 방정식처럼 본다고 해서 y 영대입하라는 거 아니야. y 영대입하는 거는 x 절편 구하라는 거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 마이너스 y라고 하죠. 5 마이너스 y. 이 방정식처럼 보면 야, 여기에 x, y는 실수만 들어간다고 했지. 그럼 여기도 실수만 들어간다는 뜻이잖아. 그럼 실수만 들어가서 0을 만들어야 되잖아. 실수가 들어가서 0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라는 뜻이야. 실근 갖는 방정식이야. 그럼 내가 얘를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본다면 실근을 가질 거라고. 허근을 가지면 안 된다고. x에는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이 한글로 써줄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x에 관한 식으로 봤던 뜻은 y가 상수집이야. 근데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씁시다. 자, 반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실근을 갖는데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게 마이너스 4니까 따라서 y는 어떻게 된다? 4가 된다. 끝났죠? 최소값 구하래. 뭘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이 식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 식이 뭐야? y잖아. 그래서 y는 4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4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두 번째 방법이 고등학교에서 훨씬 더, 당연히 이제 이건 중학교 문제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할 사고방식을 갖는 게 중요해. 그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이건 필기를 좀 차근차근 하세요. 이 뒤에 2차 방식까지 필기를 할 건데 이건 하면서 잘 모르겠으면 그때그때 물어봐. 왜냐면 중3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함수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돼요. X에 관한 2차 방정, 요 방정식의 뜻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런 의미로 바뀌는 거라고. 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밑에 문제입니다. x가 실수일 때 이런 분수식이야. 이거는 이차함수단이잖아요. 이런 분수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전형적인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항상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는지 잘 관심을 가져야 돼. 자, 여기는 최소값, 무슨 최소값? 이 식의 최소값, 이 식이 y야. 자, 그리고 또 최대나 최소를 구하래. 어떤 것에? 이 식 전체, 그렇지. 식 전체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식 전체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 식 전체를 바라보기가 조금 힘들어. 왜냐하면, x의 값에 따라서 분자도 작았다 커지는데, 분모도, 분자 또한 작았다 같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같은 라인에서 작았다 커지면 얘가 제일 작을 때, 분모가 제일 작을 때 분자도 제일 작아진다면 오히려 생각하기 좀 편한데 좀 다른 경우라면 막 분모는 작아지는데 분자는 커지고 지랄이야. 막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 따라서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케이스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아유 잘 모르겠다. 얘를 y라 하자. 얘를 k라 하자. 이러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분모를 곱해버리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k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싹 다 다시 이항에서 정리를 할게요. 얘를 이항하면 k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빵이 나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요. x가 실수야. x가 실수니까 실수분의 실수는 k도 실수야. 다 실수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 실수해서 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져. 얘 또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가 또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갖는다는 의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타일을 모르면 이 문제는 아예 풀 수도 없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 계속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당연히 이제 이거 떠올라서 이렇게 풀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가 있을까? 내가 또 써줄게. 학생 입장에서 이게 계속 자동으로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야. 최고치한 개수가 문자면 항상 조심해라. 그래서 이거 계속 이거를 생각을 좀 해야 돼. 최고치한 개수가 x제곱에 개수가 k-1 문자잖아. 그럼 뭘 조심해야 될까? 0이냐 아니냐. k가 1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k가 1일 때는 k가 1이라면 얘가 0 나오고 얘가 0 나와서 얘가 0 나옵니다. 따라서 x는 얼마야? 0이죠. 그죠? k가 1이면, 즉, 얘가 1이면, x가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 0이 가장 큰 값이 될지 작은 값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0이라는 값은 가질 수 있는 값이야. 가능한 값이야. 두 번째, k가 1이 아니라고 해보자. 뭐 어떻게 쓴 거야? 이렇게 쓰냐? 그럼 이제는 2차항이 살아있는 2차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판별식이 들어가겠죠. 자, k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앞에 k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자, 이거 싹 다 전개해도 되고요. 전개 안 해도 되지.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2K, 요거는 8K, 10K냐? 이렇게.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됐죠? 걔가 0 이렇게. 항상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최고차항 개수가 좀 걸끄러워요. 음수 마이너스를 붙이면 곱하면 3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2는 부호 방향 반대로 바뀌는 거 알지? 음수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부등식은 오늘 좀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인수분해 좀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쓰시고요. 1, 2, 3, 2, 6. 이거 인수는 안 되나? 인수는 안 되면 안 되는데? 뭐가 틀린 거지? 2, 8. 이게 튀었네. 1창 튀었네. 여기 2K고요. 마이너스 2. 8K 맞지? 네. 10K 맞지? 이 튀었네요. 3이네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1 빼기 4 아니에요.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인수가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인수가 되면 이 근이 3분의 1, 근이 3이란 말이야.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3분의 1, K가 3 사이에 이렇게 껴 있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K란 놈은 3분의 1부터 3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요 K가 1이 X가 0이라면 K가 1이 가능한 값인데 1은 요 사이에 들어있네요. 끝났네. 따라서 최소값은 3분의 1, 가장 작은 값은 3분의 1까지 가능하고 가장 크면 최대값은 3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저 K의 범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요 K의 범위? 네, 그래프 그렸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그래프가 뭐야?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 그래프 말하는 거야? 3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거. 그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범위. 그렇죠. 만약에 내가 네가 이거를 K에 관한 2차 그래프로 본다면, 2차 함수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K축이 돼버리고 얘가 3분의 1, 얘가 3입니다. 그래서 그 K라는 값이 미안해요. 이게 K축이 아니죠. 이게 K축 맞죠. 미안해요. 요게 값이 그렇지. 이 값을 만약에 T라 하면 이게 T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T 값이 0보다 작은 K의 범위는 요 범위라고요. 3분의 1부터 3까지의 K 값을 가져야 T 값이 0 음수 나온다고. 0 이하가 나온다고. 그 K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요게 내가 오늘 부등식 좀 해야 된다고 한 게 이제 요걸 부등식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이차함수와 어우러지는. 근데 사실 이차함수까지 안 가고 이런 간단한 거는 그냥 이렇게 연산으로 풀어버리는데 본래적인 의미가 네 말이 맞아요. 2차식으로 봤을 때 이게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K의 값의 최대차수를 이렇게 구했어요. 필기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에 7-2에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조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의 성질인데요. 이 이차함수 성질 좀 잘 좀 봐놓읍시다. 자, 1번. 이차함수 fx에서 이제 이러한 일이야. 이제 fx를 이차함수라고 놓고 정해놓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ft가 fs와 같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이차함수식에 t 값을 대입한 함수값과 s를 대입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같을 수가 있나? 같을 수가 있지. 왜 그러지? 이차함수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차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볼록과 대칭성이라고 몇 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럼 벌써 어떤 t와 서로 다른 ts는 서로 다른 t와 s의 값을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을 간다는 얘기는 너한테 무슨 정보를 준 거냐면 대칭축의 정보를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t를 값을 대입한 함수값과 내가 s라는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값이 우린 말이야? 대칭축이 딱 이 가운데 있더라. t와 s라는 값에 정확히 가운데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칭축의 정보를 준 거고요. 대칭축 x는 2분의 t 플러스 s. 그래서 이 두 개의 t와 s의 가운데 값, 평균값이 바로 그 대칭축이라는 말에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중3 때, 중학교 때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주잖아. 이런 조건을 주고서 너에게 함수식 같은 걸 만들라고 꾸미라고 줄 때가 있어. 그럼 벌써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준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에 a라고 이렇게 주어진다면 나는 y는 a에 x-2분의 t 플러스 s의 제곱 플러스 q꼴로 이차함수 식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
그래서 T와 S의 정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대칭 축 정보까지는 뽑아낼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대칭이 뭐 선대칭, 점대칭, S축 대칭 여러 가지 대칭들이 뭐 있는데 그거는 내가 좌표 평면 얘기할 때 우리는 이차함수가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좌표 평면 얘기할 때 좀 자세하게 할 거야. 근데 이차함수에 관련돼서 딱 하나만 좀 몇 가지만 하나만 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F 3 플러스 X 플러스 3 플러스 X 3 플러스 X와 자, 그럼 이거 봐봐. 대칭이니까 대칭 아예 이론을 수업을 할게. 자, 어떤, 이렇게, 아예 대칭축, 이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대칭축이야. 대칭축. 이게 X축이야. X축이라고 이렇게 해보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이런 fx 2차 함수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대칭축을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m. 그럼 m부터, 이렇게 x만큼 x만큼, 요 x는 요 x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의 변수 x야. 그러니까 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변할 수 있으니까 변수 x만큼 간 요 점의 좌표는 m 플러스 x라고 볼 수 있지. 그지? 다음, 여기서 반대로 요 정도까지 똑같은 x만큼 떨어진 점도 있을 거야. 똑같은 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m에서 x만큼 갔으니 m-x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게 이차함수, 대칭성 가는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x에다가 m-x를 대입한 값과 m 플러스 x를 대입한 값이 서로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x가 2차식이라면, 그 다음에 대칭축이 m이라면 f m 플러스 x는 f m-x 요게 서로 같아. 이해가지? 요런 식의 관계를 주면 이게 이차함수야.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이차함수가 아니라 4차함수까지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차함수밖에 꼴랑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고1 때까지는 이런 관계가 보인다. 이차함수입니다.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야? F 어쩌고저쩌고는 F 어쩌고저쩌고 관계야. 근데 그 어쩌고저쩌고가 이게 중요한 거다. 요 괄호 안에 요 놈을 봐봐.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얼마 나오니? 2m. 그거의 반은 얼마니? 그게 대칭축이야. 이게 대칭축이야. 항상 이 관계 외워야 돼. 예를 들어서 f x 쉽게 해볼까? 4 플러스 x는 f 4 마이너스 x 이차함수래. fx가 그럼 대칭축이 얼마? 2. x는 4야. 얘랑 얘 더하면 8이 나오는데 8의 반 그게 대칭축이야. 다시 f 4 플러스 x가 f 10 마이너스 x와 같대. 자, 그러면 얘 다 더하면 얼마야? 14. 반 나누면 7. 대칭축이 7이란 얘기야. 대칭축이 7. 특징은 동그라미 세모 더하면 x가 사라져야 돼. 나중에 네가 함수를 배우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x가 사라지지 않는 게 나와. 그건 대칭이 아니라 주기를 관련된 주기 함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x가 사라져야 됩니다. 숫자만 딱 나와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건 대칭축이 얼마예요? 5요. 그렇죠. 그래서 x가 사라지는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잠깐 요거 좀 필기 좀 해놓으세요.
뭐 이제 똑같이 하나 있었어. FT가 FS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또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랑 같다. 근데 또 C랑도 같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복잡한 식일 거란 말이야. 복잡한 식. 세 값이 같대. K라고 같다고 하자. 그럼 A는 K, B는 K, C는 K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단 말이지. 따라서 저렇게 돼 있으면 나는 얘를 K랑 하자.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이런 뜻이야.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t를 대입해도 k라는 놈이 나온대. s를 대입해도 k라는 놈이 나온대.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안 꾸미고요. 이렇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y는 최고차항에 x에 t를 대입해도 x에 s를 대입해도 k로 끝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꼴로 식 세우기, 식 꾸미기, 함수식을 이렇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 저거 끝이야. 저기까지만 필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참수의 어떤 기본적인 스타일 조금 모양을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그걸 좀 볼 거야. 쉽게 일단 이런 스타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거는 이제 최고차항계수 양수라고 치자. 그러면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아래로 올라오는 이제 이차함수란 말이지. 그래서 이번 이차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제 아래로 올라오면 쫙 꼭지점 지나고 이렇게 쫙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 쫙 올라가는 이제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는데 양수점만 볼 거야. 자, 거기서 x가 1인 경우, x가 2인 경우, x가 3인 경우 세 가지만 좀 봅시다. 자, x가 1이면 y가 얼마 나오니? A 나오지. 1A라고 칩시다. 자, X가 2가 되는 순간 몇 A? X가 2니까 4A. 자, 9A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커집니다. 근데 커지는 경향성을 가만히 봤더니 자, 요 놈은 1A만큼 간격이야. 요 놈은 3A야. 요 놈은 5A. 그럼 알겠죠? 7A, 9A, 1, 4, 5, 7, 9 홀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 4, 9 이런 짝수 숫자들 있잖아. 짝수래. 완전 제곱 숫자들. 완전 제곱 숫자들의 차가 1, 4, 5, 7, 9 홀수로 등장을 해. 그래서 이 관계는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지금은 내가 A를 양수라고 가정했지만 A가 음수라면 이게 절대값만 쓰면 돼. 간격이니까. 이 간격을 이해하니까 3A 절대값, 5A 절대값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비율 관계는 잘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비율 관계 잘 보시고요. 두 번째 봅시다. 내가 이런 비슷한 문제에서 또 하나 가정할게. y는 fx는 최고차항 A에 x 플러스 L, x 마이너스 A라는 이런 이차함수를 그려볼게. A는 양수야. 그려볼게. 그러면 L이 양수라고 치면 마이너스 L과 플러스 L을 근으로 갖는 그림이 개판인데요? 이게 Y축이 딱 되고 대칭축이 이렇게 이게 X축이 되고 여기가 L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L, 여기가 또 L,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L이 되는 이런 X 절편 두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 그리고 이 그림상 좀 그렇지만 여기가 꼭지점이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꼭지점. 그러면 이 꼭지점, 즉 Y절편이 얼마냐?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하는 거지. 0 대입하면 Y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AL제곱. 나는 그 거리만 보고 싶어. 그러면 A, L, 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됐죠? 마이너스지만, 좌편 마이너스지만 거리만 볼 거니까. 자,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 무슨 관계냐? 꼭지점까지 절편이 대칭이니까 이 거리의 제곱이야, 얘가. 이 길이는 요 길이의 제곱이라고. 거기에 뭘 곱하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요 비율이 이렇게 얘와 얘의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비율입니다. 잘 알고 있읍시다.
비슷한 문제로 그래서 예제까지 이것도 다 적어 놓으세요. 시험 문제예요, 학교. 뭘 구하라고 했더라요? 쉽고 하라는 거네. fx를 구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꼭지점이 1이었고, 여기가 2였고, 이게 0이고, 얼마가 뭐였더라? 여기가 2가 아니구나. 여기가 2였고, 여기가 4였고, 이렇게 줘줬네. 여기가 4. 2 대입하니까 4래. 그리고 여기 이 x가 1대가 꼭지점이래. 자, 그리고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졌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 보세요. 이 문제 중에 요 C과 Y절편이 보이지가 않아. Y절편이 4가 아니라 X가 2를 대입해서 4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조작질을 좀 해야 돼. 무슨 조작질을 하냐면,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 나오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 나온다. 식 하나 얻어내고. 두 번째는 X에 2를 대입하면 4 나오지. 그래서 X에 2 대입하니까 4가 된다. 식 하나 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대 꼭지점을 가지잖아. 그 말은 얘를 완전제곱수로 바꿔서 꼭지점 구하기로 들어가면 x가 1 꼭지점, 그걸 이용해서 식 3개 나오고서 ABC를 구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30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풀까? 왜냐면 이거 중학교에서도 풀 수 있으니까요. 중학생들도. 잘못 그렸네, 그림을. Y절편이 4인데 잘못 그렸네요. 또, 그림을 잘못 그리면 또 아무것도 안 되죠. 다시. 그렇지. 이래야 맞네요. 됐어요. 이렇게. 그럼 C가 바로 구해지네요. C가 4다. 그렇죠? 그래야지 중학생들이 풀 수 있죠. 이게 중학교 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 됐어. 봅시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C가 4기 때문에 물리수 하나 줄으니까 그냥 바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2 들어갈 때 4 나온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때릴 때 0 나온다. 그래서 2점. 이렇게 알고 있으니 A, B 구하는 건 뭐 1도 아니죠. 자,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중학교 예를 들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야. 이런 관계를 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선을 하나 꼭지점을 지나게,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게. 자, 그러면 1에서 2만큼 갔어. 1에서 0만큼 갔어. 한 칸 떨어지면 요 길이가 얼마니? 1a란 말이지. 그래서 요 길이가 요게 a입니다. a.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자, 지금 a가 음수죠. 그래서 여기가 3 절대값 a가 이렇게 나와. 요것도 길이가 a, 절대값 a지, 절대값 a. 이렇게. 왜냐면 1대 3이거든. 1대 3이거든. 따라서 3 절대값 a가 4야.
3, 절대값 A가 4. A가 음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이렇게 구해집니다. 다음 fx를 구할 건데 0을 대입한 값과 2를 대입한 값이 4로 똑같아. 최대 절대값이 이렇게 있으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 공부했잖아.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0을 지나거나 2를 지날 때 언제나 4가 나오더라. 그래서 fx를 이렇게 식으로 꾸며가지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처럼 막 연립방정식 풀고 이렇게 안 하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기해 봅시다. 지금 저쪽에 거 다 필기 됐는데. 아유, 비웠는데 어떻게? 영상 올려줄게요. 그럼 필기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바로 또 봅시다. 여기 몇 번이었니? 동그라미. 2번이었니? 3번이었니? 2번. 그럼 3번. 자, 이제 그래프의 어떤 교점과 직선, 그럼 뭐 그런 얘기를 좀 살펴볼 거야. 자, 이건 좀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고 중학교 때도 유용하게 써먹으니까 잘 봐봐. 자, 이렇게 아래를 볼록인 이함수가 있는데 쉬운 거 볼게요. 예를 들어서 ax 제곱이라는 이런 그냥 간단한 1차 상수가 없는 이런 2차 함수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거기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데 그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참고로 중학교 때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식 하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ab를 문자를 많이 쓰는데 고등학교에서는 mx 플러스 n이라고 mn의 문자를 더 많이 써. a, b는 일반형에 쓰고 mn이란 말은 표준형에 쓰고 좀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바뀌어서 쓰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mn도 이제 많이 쓰는 문자다 생각해서 저렇게 보면 돼. 그러면 두 교점이 그림상 두 교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두 교점의 x좌표를 구할 건데요. 두 교점의 x좌표는 어떤 식으로 구하니? 그렇지. 두 식을 단순히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을 하면 두 식을 이렇게 연립을 하면 노란색으로 쓸까요? a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빵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두 근이 당연히 실근이 이렇게 그림상 존재하게 나올 테고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로 이렇게 존재하겠지. 다음 내가 직선 하나 더 만들 건데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인데 얘랑 접하는 직선을 만들 거야. 그럼 접하는 직선은 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서로 평행하다고요. 그럼 이렇게 점이 하나, 교점이 하나 등장하겠지. 그럼 이제 이 직선을 y는 mx, 기호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m이에요. 플러스 n 프라임. 이게 프라임이라고 붙인 거는 똑같은 n을 못 쓰니까 그냥 하나 더 써버리는 거야. n 프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점도 하나 등장해서 이런 점을 선생님이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그 감마의 좌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한 건데, 그럼 감마의 좌표는 다시 얘랑 또 얘랑 이렇게 연립할 거야. 연립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프라임이 0. 이 방정식의 근이 감마라는 얘기죠. 근데 그 저 노란 방정식 1번식, 파란색 방정식 2번식이라고 본다면 1번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고 2번식의 두 근은 감마 감마잖아. 그지? 그래서 1번식의 두 근 합을 생각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 합이 뭐지? a분의 m이지. 자, 2번식의 두 근 합을 생각하면 감마 더하기 감마야. 그러니까 2감마야. 그게 a분의 m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결론입니다.
이 감마가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감마가 잡혀 궁금했잖아. 얘는 두 알파 베타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접선의 접점은 그 다른 방정식의 교점의 딱 가운데 값이야. 그래서 문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참고로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런 fx라는 식이 있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건데 요게 a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라고 이렇게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왔어. 그럼 그 점은 어떻게 구합니까는 네가 당연히 그럼 fx와 a라는 직선을 연립할 겁니다. l도 당연히 저거겠지? x에 관한 식이겠지. 연립할 겁니다. 그래서 fx 마이너스 lx는 0. 이 방정식을 풀면 알파, 베타 두 개의 근을 얻어진다는 얘기지. 이 그림은 fx와 lx를 따로따로 그린 거야. 근데 만약에 너한테 누가 야 이건 fx 마이너스 lx 자체가 x에 관한 어떤 식이지. 그냥 x에 관한 어떤 식이잖아. x에 관한 몇 차식이지 얘는? x에 관한 똑같은 2차식이야. 왜냐면 fx가 2차식이니까 2차식에서 1차식 빼봤자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2차식을 하나 이렇게 뒀다고 치자. 그럼 그 2차식을 내가 그냥 hx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럼 hx는 0을 그려봐라. 그럼 그릴 수 있겠지. 2차식이니까. 그려. 그럼 x축이 축이 어디 있겠지? 있어. 그럼 이 x축과 두 점의 좌표는 뭘까? 이거 푼 거랑 똑같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그걸 연립방정식을 푸는 그 값도 알파 베타인데 그래프 모양은 조금 달라. 얘는 삐딱한 직선과 지나는 알파 베타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두 교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알파 베타였던 건데 식으로 열심히 풀다 보니까 이차함수가 다시 등장했고 그 이차함수가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그것 또한 역시 답이 알파 베타지.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되냐면 뭔가 삐딱한 식을 이렇게 가장 쉬운, 이거 x축과 지나는 점이니까 얼마나 쉬워. 가장 쉬운 이런 함수로 바꿔서 보는 게 이제 앞으로 종종 우리가 할 일이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무 풍선 같은데 얇은 막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알파, 베타 표시해놓고 그걸 왜 풍선을 이렇게 막 늘려. 이렇게 이 표면을 이렇게 됐던 이렇게 막 늘리고 쭉 피고 막 이렇게 비틀고 막 이렇게 늘려. 그래서 이 고무판을 이렇게 살짝 내리면, 얘를 올리고 얘를 내리면, 이런 모양 되지 않겠냐? 된다고 하더라도 알파는 여전히 베타는 그대로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럼 내가 이 그림 전체를 고무판에다가 자꾸 비틀면, 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얘가 알파고, x축이 아니라, 베타고, 하나는 감마고. 그 감마가 다 대칭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즉 요 파란색 요 점은 접점이잖아. 접하는 점이 접점이잖아. 접하는 점은 비틀어서 평평하게 놓으면 꼭지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꼭지점이 될 운명이 있는 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 가지 봐두면 참고사항으로 좋아요. 아 너는 꼭 이게 수학을 하면 이렇게 왜 그래? 졸려? 졸지 말아주세요. 졸리진 않은데 약간 따뜻해서 그런지 계속 하품이 나와. 서서 공부해. 뭐 앉아있어. 자, 4번 봅시다. 자, 몇 가지 참고적인 얘기만 좀 볼게요. 오케이. 기본적인 것도 계속 봅니다. x제곱에 이제 아예 접선을 생각합시다. 자, A라는 직선인데요. A라는 직선은 Y는 X 플러스 N 저거예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여기를 X좌표를 알파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럼 저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더 두 식을 연립을 할 거란 말이야. 연립. 그래서 A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의 두 근이 알파가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두 근이 알파와 알파더라.
근과 계수 관계를 적용해 볼게요. 알파 플러스 알파, 즉 2알파는 a분의 m. 따라서 m은 2알파 a가 나와. 또 하나, 두분의 고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n이 나와. 그래서 n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a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l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하는 접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야. 아,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 그 이차함수, 그 가장 간단한 이차함수입니다. 물론 1차항 상수항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외우라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풀린다는 거야. 이런 이차함수와 이런 접선에서 접점의 x좌표를 알고 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내가 접선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구나. 접선식을 구하자는 거. y는 mx인데 m이 이거야. 2알파 a 플러스 n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a라고. 접선식을 x가 살았다. 미친놈.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a라고. 접선식을 이렇게 알파와 a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비슷하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 제목은 이거는 접선끼리의 교점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이제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색깔을 2개를 한번 써볼까요? 2개를.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접점을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또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접점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노란색 접선과 주황색 접선 두 개가 생긴단 말이지. 그럼 이 접선끼리의 교점, 얘가 등장할 겁니다. 이 점의 x좌표를 감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 감마는 또 알파와 베타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거야. 여기서 그거 따졌잖아. 이 감마는 알파와 베타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따졌더니 이런 관계가 있더라. 접선끼리의 교점을 또 따져보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이 노란색 식을 내가 L1이라고 하고요.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주황색 식을 L2라고 한번 해볼게. 그 Y2란 L2란 직선인데 Y는 빼고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내가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둘 다 접선식이지. 이렇게 간단한 2차식과 이런 1차식 접선, 간단한 2차식과 이런 접선식을 본다면 이 접선을 노란색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얘의 접선식을 다시 씁시다. y는 자, m 대신에 요 m 대신에 이렇게 썼네. 2배의 알파 a, 2배의 알파 a x 이렇게. 자, 마이너스 자, n 대신 이렇게 썼네. 마이너스 알파 제곱 a, 알파 제곱 a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다음 얘도 이제 베타라는 점이 교점이니까 접점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네. y는 요 m 프라임 대신에 2배의 베타 a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a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요 감마라는 점을 구할 거야. 그럼 감마라는 점을 구하려면 두 직선의 연립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래서 연립 한번 해볼게요.
2 알파 ax 마이너스 알파 제곱 a는 2배의 베타 a 알파 ax 마이너스 베타 제곱 a를 풀 겁니다. 아유, 양변에 a가 다 들어있잖아. 근데 a는 딱 봐도 0이 아니잖아요. 최고차항 계수 붙어 있으니까 a는 기존 예전역에 다 사라져 주십니다. 자, 난 x 구하는 거니까 요 2베타 x를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2 빼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넘어가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만 남아.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남지. 됐지?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점이니까 같을 리 없으니 버리시면 2x는 얘입니다. 따라서 x는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교점이란 얘기지? 그래서 요 알파의 x좌표가 요겁니다. 그게 바로 알파의 감마가 되겠죠.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보면 알겠지만 결과가 똑같습니다. 쟤랑.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거는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이 그림에 딱 중점이겠지 뭐. 찍어도 알파 베타의 딱 가운데점 중점, 찍어도 알파 베타의 가운데점 중점 찍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고 있읍시다. 자, 5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실전에서 다 나오는 문제야. y좌편이 같은 직선과 이참수 교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죠? 자, y좌편이 같은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인데, 요거는 이제 꼭지점이 이런 간단한 이런 이차함수가 아니겠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한번 설정을 좀 해봅시다. 자, 내가 직선 두 개를 그릴 건데, 그 직선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은, y좌편이 같은 직선이래. 그래서 y좌편이 뭐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그래서 이런 직선이 이렇게 하나 등장을 할 겁니다. 요걸 이제 L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y좌편을 n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 x1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mx 플러스 y좌편은 n이네. n 이렇게 내가 꾸밀 수 있고요. 또 y좌편이 똑같은 직선이 하나를 그릴 건데 그냥 접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 접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접선을 하나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접하는. 이게 알파고요. 베타일 테고. 얘가 감마일 겁니다. 그럼 또 알파, 베타, 감마는 무슨 관계에 있느냐? 요거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L2라고 하고 y는 기울기 다릅니다. m'x. 그런데 y좌편 같아요. n이라고 이렇게 같아요. 자, 나는 저 알파와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두 식을 연립을 할 거야. 연립을 하면 ax 제곱 mx가 이항하면 b 마이너스 mx c-n으로 바뀌겠지. c-n은 0.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야. 다음 두 식을 연립을 해볼게. 그러면 또 얘가 넘어가니까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프라임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n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n은 0. 얘의 두 근이 감마와 감마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두 방정식을 이렇게 봤더니 이번에는 뭐가 같아? 1차항 계수는 다릅니다. 얘는 b-m이고 얘는 b-m'이야. 상수항이 같지? 최고차항과 상수항이 같지? 따라서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n이고요. 두 근 곱 감마 제곱은
a분의 c-n이어서 이번에는 결론이에요. 따라서 감마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야. 자, 이런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합의 평균꼴이 아니라 이제는 제곱꼴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만약에 여기에 똑같은 절편을 또 공유하고 있는 이런 직선 하나 C가 또 하나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를 뭐 T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S라고 하자. 그러면 그게 바로 T 곱하기 S. 또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X, Y좌표를 공유하면은 교점의 곱길이 같아요. 곱길. 그래서 이제 이거 잘 한번 봐놓읍시다. 근데 이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면 좋다는 거야. 그리고 내신에서는 또 이걸 반드시 또 알아야 되고, 알면 좋고요. 이제 별의별 거 많이 사용합니다. 꼭 이걸만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내신 기출 문제가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 y는 k제곱 마이너스 10 내가 요즘 잘못 옮겨왔다. x제곱 마이너스 12는 문제를 잘못 썼네. 이게 내신 문제예요. 10과 y는 kx의 그림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림이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이렇게 주어졌고요. 요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여기 kx-1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야. 이런 이차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이차함수가 하나 있는 거고. 됐죠? 여기에 y는 kx라는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지나가. 이게 y는 kx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 OA, OB 여기 두 점의 좌표를 A와 B 이 좌표를 이렇게 조건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OA, OB 길이의 곱 OA 길이와 OB의 길이의 곱이 10이더라. 아니 100이더라. 요게 문제였어요. 무슨 고등학교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 중동고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 내신 문제가 틱 나왔습니다. 한번 또 이것도 30초 정도 한번 연습장에 풀어보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OA 길이와 OB의 길이의 곱이 100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아닌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이차함수가 나와주고 막 하니까 이차함수는 막 그냥 자유자재로 막 나오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풀만하지 않아? 아닌가? 근데 이제 몇 단계는 네가 생각해 볼 만해.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이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뭘 것 같아? 교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 그렇죠. 잘 써요. 벌써 반은 푼 거야. 교점의 좌표 설정이 먼저죠. 교점에 대한 정보가 있고, 자, OA 길이와 OB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A의 좌표값만 하면 되는 거고, B의 좌표값만 하면 사실 점의 길이, 선물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첫 번째 단계가 그건데 벌써 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를 알파라 하자, 이 점의 x좌표를 베타라 하자. 무조건 점의 좌표는 x좌표를 설정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어차피 연립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근을 구하면 x좌표가 구해질 테니까. 그래, 그래서 알파 베타를 이렇게 구합니다. 자,
알파, 베타를 이렇게 구했는데, OA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너한테 필요한 요소를 봐봐. OB가 더 쉬우니까 이것부터 봐. O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길이의 요소를 봐. 일단 나는 이게 궁금한 거다. 여기 이제 OB의 길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이게 베타야 라고 하는 순간 벌써 보조선이 하나 그어진 거야. 요 길이가 뭐야? 베타지. 간단해. 그럼 요 길이가 뭐겠어? K 베타. 그렇지. 간단해.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럼 요 물음표 요거는 뭐겠냐? 피타고라스 구하는 거지. 간단해요. 굉장히 쉬워요. 자, 다시 요 길이가 뭐야? 아, 여기부터 볼게. 요 길이가 뭐야? 알파야. 아니지. 절대값 알파야. 알파가 음수기 때문에.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자, 사실 절대값 알파를 제곱하든 알파를 제곱하든 똑같은 값이니까 상관은 없어. 맞지만 우리는 표현은 까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럼 요 길이는 뭘까요? 절대값 K 알파. 그렇죠. 그냥 K 빼낸다고 치면 또 절대값 K 알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5의 길이. 5의 길이는 5A부터 볼게. 5의 길이는 요 길이가 궁금한 건데 피타고라스로 루트 이것도 선생님이 잘못 옮겨온 건가? 아니요, 잘못 옮겨온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제곱이 아닐 거야. 그냥 길일 거야. 자, 5의 길이는 루트 이거의 제곱, 알파 절대값의 제곱인데 알파 절대값 제곱은 그냥 알파 제곱과 똑같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K 제곱, 알파 제곱, K 제곱, 알파 제곱 됐죠? 곱하기 루트 5B의 길이는 베타 제곱 플러스 K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빠져나가겠지. 근데 알파 제곱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돼야겠어? 마이너스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자, 다시 마이너스 2의 2승 제곱 플러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제곱 쓰고 있으니까 이거 빠져나갈 수 있잖아.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있으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빠져나가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빠져나가면 그게 안 보이면 다시 쓰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 플러스 K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뀔 테고, 그럼 얘가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럼 빠져나가면 남는 거는 1 플러스 K의 제곱인데 빠져나가서 얘가 사라진다고 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좀 이상하지. 양수로 출발했는데 왜 음수가 나와? 이상하잖아.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간 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면 알파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알파가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1 플러스 K의 제곱. 거듭말하지만 마이너스 알파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렇죠. 양수가 된 거잖아. 마이너스 붙었다고 음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끝나야 돼. 곱하기 베타는 양수니까 그냥 빠져나가고요. 1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얘 똑같은 거니까 1 플러스 K의 제곱이 이렇게 되죠. 자, 두 개 연립을 좀 하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0은 빵.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니지, 곱이네요.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0에 10 곱해져 있으니 얘는 10 곱하기 1 플러스 k의 제곱인데 그게 100이래요. k가 3이죠? 10 돼야 되니까. 따라서 양수 k는 3. 기울기가 양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이제 고등학교 실제로 내신 문제인데 그냥 조심은 이런 거 조심하면 되지. 마이너스 조심하고 이런 거. 이런 것만 조심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차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변주가 돼서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출문제야.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렵고
아니, 뭐야, 계속 어렵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실 찍어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오히려 계산보다는. 자, 두 이차함수. 개념 원리를 먼저 좀 하는 게 낫겠는데요. 두 이차함수 얘가 그래프에서 한 점만 안 나고 얘가 이 점에 동시에 접할 때 실수 ML 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 조건이 선생님이 보니까 틀렸어. 그것만 좀 고쳐놔봐. 단 P1, P2는 상수이고 P1이 P2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부등호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P2가 더 커요. P2가 더 클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요거는 사실 뭐 찍어서 맞추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서 요거까지만 일단은 필기를 하고 좀 쉬고 개념 원리에서 오늘 부등식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다음에 어려운 얘기니까 다음에 합시다. 저도 다 틀리 못해가지고 그냥 집에 아, 그래요? 한 번에 다 그러세요. 차에 들어가세요. 밀리면 안 되니까. 좀 쉽시다.